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터입니다. 지난 몇 달간 다시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시장에 부담스러운 지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낮지 않고,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런 걸 관련된 주제로 우리은행 PB지점장 김도하 지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TC 시그니처 센터에서 PB 업무를 하고 있는 김도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장이 또 급락했다가 최근에 또 상당 부분 또 급등하기도 하고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7월 10일 정도부터 조정이 시작됐었는데요. 8월 5일은 블랙 먼데이라고 할 만큼 하락의 정점을 찍었었죠. S&P 500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7% 정도, 그리고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한 22% 정도 조정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27% 정도가 빠졌고 최근에 또 꽤 만회를 해서 한 20% 올라갔나요? 그렇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다행히.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7% 빠졌고 20%니까 얼추 회복은 다 한 걸로 보면 될까요? 보통 숫자만 보시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아니죠. 100에서 27%가 빠져서 73이 되면 73이 다시 100이 되려면 37%가 올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한참 남은 상태고요. 변동성이 큰 다음에 원금 회복이 힘든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가분들은 이번에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번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나요? 왜냐면 이게 여유 자금이 항상 이렇게 또 준비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변동성이 큰 장이 있고 크게 떨어지다 보면은 고객분들이나 관리하는 저나 힘든 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락폭이 큰 다음에는 오히려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새롭네요. 왜냐면 애매하게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쵸.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를 들어가야 되지?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한 3%만 있으면 이게 팔아 말아 막 고민하는데 아예 확 빠져버리면 내가 들어가야 돼. 포트폴리오 다시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의미구나. 근데 관건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냐.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있으셨나요? 사실 최근에 AI 관련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저보다 더 공격적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조정이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조금 펼쳐놓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약간 AI 쪽에 많이 꽂히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AI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 추가 매수 자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행히 일정 부분 한 30-40% 정도는 그래도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점장님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종종 그렇게 변동성을 좀 즐겨야 된다는 표현을 쓰세요. 오늘의 사실 주제이기도 한데 이 변동성이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즐기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하락하면은 다 같이 괴롭죠. 관리하는 쪽이나 투자하신 분이나 괴로운데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라고 생각하는 S&P 500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한 3-4번씩 항상 일어나고요.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납니다. 15% 정도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당연한 거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개인적으로는 투자가 가장 힘든 장은 변동성이 있는 장이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장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옛날에 박스피라고도 불렸었죠. 시간은 지나는데 지지부진한 장이면 수익이 나지가 않으니까 수익 실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저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누구도 수익을 보기 힘든 그런 장이 사실 투자하기 가장 힘든 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장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수익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변동성을 즐기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 투자하지 못한 자산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내가 투자되어 있는 자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상승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수익이 나니까 좋고,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고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시면 네, 변동성을 조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있었던 하락 자체는 사실 뭐 우리가 그냥 늘상 겪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 특별히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라 뭐 변동성은 항상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제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동성을 즐기는 것도 좋은데 네. 제가 항상 투자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네. 즐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 넣어야지 하지는 않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저점 매수에서 들어간 고객분들 보면은 한 30에서 60% 정도 비중으로 이제 고객분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런 비중으로 좀 들어갔고요. 향후에 또 올 수 있는 조정을 대비해서 또 나는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저점 매수를 해서 일부분 올랐는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면 수익이 난 부분은 또 현금 실현해서 네, 현금으로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그렇죠. 네. 여러 단계로 분할 매수해서 리스크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큰 변동성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데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해리슨 후보가 된다면 사실 정책은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게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조금 줄어들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금의 정책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을 한번 겪어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의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과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IT 섹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규제 완화를 해줬던 금융이라던가 에너지 관련 부분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뭐가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효과가 좀 미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조정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어요. 시장의 가격은 이벤트니까요. 대선이라는 거는 이벤트고 이벤트로 인한 가격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결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은 섹터가 있다면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조금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점이지 않을까,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PD지점장 김도하 지점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부테크와